안녕하세요. 영어와 독서를 연계시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인트로를 제외하면 진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영어권 북튜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양이 좀 돼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용어는 학교나 학원에서는 아마 배우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정리해주는 곳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찾는 북튜버들도 제 영상에서 자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북튜버들의 링크 역시 아래 디스크립션 바에 넣어둘게요. 앞으로 그들의 영상을 Fair Use 선에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장 뻔한 용어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야겠죠. 바로 북튜브예요. 북튜브는 유튜브란 플랫폼에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북튜브란 신조어가 생겼어요. 국내에서도 북튜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저는 영어권 북튜버들을 통해서 좋은 책이나 신선하고 통통 튀는 영어 구현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북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에 메인리 책에 대한 사진이나 내용을 올리는 거죠. 북과 인스타그램의 합성어예요. 세 번째는 북블로그. 당연히 블로그에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남기는 공간이고요. 네 번째는 TBR 또는 To Be Read. This is a pile or a stack of books that you have not read yet. 책 더미인데 아직 읽지 않은 책이죠. To be read. 읽을 예정인 책을 짧게 TBR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This is my September TBR. 그러면 9월에 읽을 책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랩법은 TBR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TBR은 읽을 예정이라면 랩법은 보통 한 달 아니면 자신이 세팅한 그 기간 안에 읽은 책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뭐 월말 결산, 책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랩법은 보통 하는 것들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수업이나 회의, 미팅 종료할 때 뭐 let's wrap it up, 뭐 자 마무리하고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It's just a wrapping up of all the books that you have read. DNF는 did not finish의 줄임말이고 읽던 책이 재미가 없거나 뭐 자신에게 안 맞거나 해서 멈추는 거 있죠? 읽다 마는 걸 그거를 DNF라고 해서 뭐 I DNF that book, I'm going to DNF, I am DNFing this book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If you don't know what DNF stands for, it stands for did not finish. It's a term that's often used in the book community when people don't finish book. 홀은 구매를 하거나 받았거나 하는 그런 파일로 쌓인 책을 보여주는 것을 북홀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하울이라고 해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하울을 만드는 것도 영상을 보는 것도 매우 좋아해요. 톰, 우리는 보통 벽돌책이라고 하죠. 500쪽 이상의 책을 일컫는데요. 그냥 두꺼운 책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Tomes are books that are 500 pages plus. ARC는 Advanced Reader Copy인데요. 가제본이란 말이고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용어예요. 이 밖에 ARE, Advanced Reader Edition이 줄임말이고 Galley, Proof라는 말도 사용돼요. 살짝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그냥 출판사에서 주는 책들의 형태나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데 출판사 업계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다른 점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가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판사가 완제품은 아니고 신간이 나오기 전에 가제본을 독자들에게 뿌려서 서평을 기대하는 하나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제본보다 완성된 제품, 파이널 카피를 보내주고 대신 재판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정 또는 출판사 로고, 책을 찍어서 보내줘요. POV는 Point of View, 어느 시점에서 책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걸 First Person or Third Person Perspective라고 하는데 종종 Multiple POVs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A lot of times books will have multiple POVs, which just means that we follow the perspective of multiple characters. MC, Main Character의 줄임말이에요. Main Character를 주인공, 등장인물, 주요 인물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요. 사실 protagonist 또는 antagonist라는 말을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The main character and the protagonist are both two central characters, but the protagonist drives the plot forward while the main character is impacted by the plot. protagonist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main character는 줄거리를 통해 영향을 받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protagonist는 central person in a story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이끌어주는 역할하는 등장인물이고 꼭 main character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antagonist는 protagonist의 반대의 의미로 표현이 되고요. protagonist를 방해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꼭 protagonist가 hero고 antagonist가 bad guy, villain은 아니에요. protagonist도 bad person이 될 수 있어요.
이 점이 사전에 좀 잘못 나온 것 같더라고요. 프로타고니스트와 엔타고니스트의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수잔 컬린스의 The Hunger Game에서 캐트니스 에버딘은 프로타고니스트지만 피타 멜라크는 그저 메인 캐릭터예요. 피타를 보고 프로타고니스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예로 E.B. 화이트의 In Charlotte's Web 이란 소설에서 프로타고니스트는 윌버라고 볼 수 있고 엔타고니스트는 미스터 호머 저커맨이 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Love Triangle은 삼각관계고요. 인스타 러브는 금사빠 같은 거예요. 첫눈에 뿅 하고 반해서 평생 사랑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사랑을 그려낸 거예요. 트롭은 처음에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비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많은 북튜버들이 tropes that I love, tropes that I hate 이런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소설 속에 뭐 설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보다 했어요. 예를 들어 love triangles나 뭐 love at first sight인데 막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다 포옹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 있죠. 그런 설정을 트롭이라고 말해요. 트롭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트롭이 이런 거예요. 남장 여자 같은 그런 설정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첫처칭안의 잠중록 이게 이런 트롭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책을 읽을 때 가장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의 흐름이 plot driven인지 character driven인지를 좀 알아가려고 해요. plot driven은 이야기가 사건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보통 이야기 흐름이 빠르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의 성격이나 동기 같은 것보다 구성하는 이야기의 자체에 더 포커스가 된 거예요. character driven은 등장인물을 따라가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플롯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보통 character driven 스토리에 등장하는 플롯은 굉장히 심플해요. 개인적으로는 plot driven 스토리보다는 character driven 스토리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The Lord of the Rings는 plot driven 스토리고 The Games of Thrones는 character driven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둘 다 될 수 있대요. plot driven이면서 동시에 character driven일 수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작품의 예로 The Hunger Game을 자주 언급을 하더라고요. 인포덤프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저자가 갑자기 많은 양의 정보를 독자에게 막 쏟아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판타지 같은 소설에서 저자가 설계한 세상을 설정을 소개를 할 때 많이 그러는데 조금씩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dump, 쏟아내듯이 떠넘기듯이 전개해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고요. YAMG, adult는 장르는 아니고 새롭게 소설을 카테고리를 주인 말이에요. YA는 young adult, MG는 middle grade, adult는 그냥 adult. 그리고 보통 middle grade는 8살에서 12살, YA는 12살에서 18살짜리를 겨냥한 건데 실제 어른들도 YA를 많이 봐요. 저를 포함해서요. adult는 그냥 18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YA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책들은 뭐 예를 들어 Twilight이나 뭐 The Hunger Game 같은 책들이에요. 장르는 아니고 출판사가 독자들에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소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Release date, publication date, book birthday는 책이 출간된 날짜고요. Readathon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라톤을 하듯 기간을 정해서 책을 읽는 이벤트, 액티비티 같은 거예요. Reading Sprint는 Readathon을 보통 하면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읽는 시간을 아예 정해서 30분이면 30분, 뭐 1시간이면 1시간, 24hours면 24hours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 함께 읽는 액티비티 같은 거예요. 독서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팬덤은 팬들이란 의미고요. BTS의 아미라는 팬덤이 유명하죠. A fandom is the group of people who are a fan of a certain, in this case, book or series. 캐년은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을 회상하는 걸 캐년이라고 하고요. HEA는 happily ever after 이 줄임말이고 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장르는 type of book인데요. fiction or non-fiction으로 구분을 해요. fiction은 허구 이야기, non-fiction은 진짜 이야기. 장르도 깊게 가면 장르, sub장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픽션 안에 이제 엄청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literary genres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보자면 The major literary genres defined by topic are fantasy, science fiction, sci-fi라고 보통 말하고 western, romance, suspense, thriller, mystery, detective story, dystopia. dystopia는 Divergent 같은 책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 정도 터미널러지면 해외 유튜버가 사용하는 용어에 좀 더 친숙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 영어 원서 읽기를 도전을 하시거나 읽고 계시다면 자신의 책이 어떤 건지 그 위에 용어들을 빗대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책을 완독하는 데만 급급했는데 책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가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좀 더 재밌더라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영어와 독서를 연계시킨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